혹시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통증, 우리 몸이 마음을 대신해서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몸과 마음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내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른다. 이 문장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큰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온몸이 쑤신다거나 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꼭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네,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마음보다 먼저 보내는 신호인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나만 그런가? 꾀병인가? 싶으셨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경험도 아니고요.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들이 몸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 그 신호의 정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몸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실체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의학적으로는 이걸 신체형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 머리가 지끈거린다거나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을 달고 사는 것처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증은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신체형 장애의 특징들은 꽤 명확해요.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 쇼핑으로 이어지기 쉽죠.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좀 서툰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파트, 통증은 신호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증을 그냥 없애야 할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해서 보내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와, 수백 년 전 동의보감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몸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오래된 지혜였던 거죠. 결국 몸의 문제를 풀려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봐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마비나 경련 같은 신체의 언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죠. 우리 몸이 마음의 말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 몸의 통증을 마음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두통은 머리 터질 만큼 복잡한 상황을, 허리 통증은 내가 짊어진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소화불량은 걱정거리, 가슴 통증은 억눌린 분노. 몸의 단어가 곧 마음의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모든 통증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죠. 만약 수많은 검사에도 몸에서 원인을 못 찾았다면 이제는 돋보기를 마음으로 돌려서 그 신호의 진짜 출처가 어딘지 찾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억압의 덫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마음의 소리를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픈 몸의 언어로 표현하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억압이라는 덫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정을 억누르게 됐을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에 닿는 경우가 많아요. 울거나 화냈다고 혼나고 착한 아이는 그러면 안 돼 같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쁜 거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꾹꾹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감정을 안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고요. 결국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겉도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특히 표출되지 못한 분노가 원인 모를 통증의 가장 강력한 주범인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제때 터트리지 못한 화가 엉뚱하게 몸의 통증으로 빵하고 터져나오는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진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처방전을 제시해 드릴게요. 치유의 길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내 안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둘째,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꾸기. 마지막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기.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통증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대신에 내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바라보는 거죠.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또 시작이네. 이게 아니라 이번엔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통증을 무작정 없애려 하지 말고 통증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정말 중요한 말이죠. 통증이라는 경고음을 억지로 끄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어주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변화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만든 이 공식을 한번 보세요. 선천적인 거나 후천적인 특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0이면 결과는 그냥 0이에요. 반대로 태도가 긍정적이면 모든 잠재력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무려 90%가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이나 처한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결과의 90%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스트레스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비관적인 태도는 어떻게든 도망치기 바쁘죠.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그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통증을 그저 약으로 덮으면서 피하는 대신에 그 의미를 마주하고 이겨낼 힘, 바로 그 힘이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단계일지도 몰라요. 아기 때는 울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와서 돌봐줬지만 어른은 다르잖아요. 내가 먼저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나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빙빙 돌려 말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대신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나 지금 이런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이 작은 용기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나를 고립의 섬에서 구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와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